그놈의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고 이 친구에게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흰둥이는 지금 무슨 생각해? 안녕하세요, 리치 흰둥이 누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키울 때 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견을 데려와서 키울 때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건 참고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 역시 주변에서 반려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강아지 때 리치를 데려왔던 경험, 성견이 돼서 흰둥이를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봐주셔야 돼요. 성견을 키울 때 장점이라고 하면요,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이 친구들은 사람하고 살면서 먹은 눈칫밥이 어느덧 최소 한 그릇 이상이에요. 성견들은 사람과 보폭을 맞출 수... 왜? 간식 먹고 싶어? 그럼 올라와. 이리 와, 흰둥. 오세요. 역변의 시기를 거쳤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제 안정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오려는 가족의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강아지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는데 좀 더 차분하고 또 인내심이 있는 성향의 친구를 데리고 오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좀 적적해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애교가 많거나 활발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살펴보시고 데려오시면 좋으실 거예요. 교육도 어렵지 않아요. 강아지보다 깨닫고 터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보다 집중력이 좋으니까. 흰둥이가 간식을 먹으러 소파에 올라오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걸 이렇게 자꾸 방해하고 있네요. 올라와요. 흰둥이는 예의가 바른 건지 겁이 많은 건지 소파 위나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바로 안 올라오고 꼭 밑에서 보채요. 거친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발로 저를 툭툭 친다든지, 아마 허락해달라는 의미겠죠? 아니면 힘을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흰둥이가 올라왔는데 제가 촬영 잘 마무리하면 우리 흰둥이한테 요 간식을 줄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집중력이라는 것도 개는 5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육이라는 건 견주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강아지든 성견이든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러한 장점은요, 또 예외가 있죠. 바로 트라우마. 많은 분이 흔히 유기견 하면 트라우마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흰둥이도 유기견이었어요. 모든 유기견이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개는 그 개 나름대로의 유기견이라면 상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유기견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려울 만큼 그런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봉사로 다녔던 입양 카페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람한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다리에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도 그랬지만 다른 봉사자들이 다가오는 걸 전혀 용납하지 않았고 항상 철장에, 정말 어두운 구석 철장에 들어가서 벽처럼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트라우마란 이 친구가 가진 정도의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하다 보면 일단 안쓰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애정을 과하게 표현하고 나누어 주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보면 넘치는 애정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넘치는 애정을 부담스러워하는 개도 있더라고요. 네, 흰둥이는 제가 다가가는 건 싫어하고요. 본견이 다가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 무릎이 그리워서 올라왔거나 제가 너무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 간식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부담의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랑해, 어떡하니, 계속 표현하기만 한다면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게 오히려 분리불안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봤어요. 성견을 데려와서 키울 때 단점을 꼽아볼게요. 일단 그놈의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고 이 친구에게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흰둥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르신들만 보면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전에 흰둥이의 주인이 혹시 어르신이었나? 그리고 흰둥이가 전혀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티가 너무 나서 이 친구는 어르신이 주인이었고 혹시 마당에서 생활하는 개였나? 라는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아쉬운 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흰둥아, 흰둥이는 지금 무슨 생각해? 간식 생각해. 교육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캐릭터가 확고하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또 교육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견주가 제대로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건데 성견이 식분증을 갖고 있든지 성견이 배변 교육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 그 친구가 과거에 겪었던 어느 경험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견주가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소거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과거를 알 수 없는 친구는 그 원인이 뭔지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있어요. 저는 성견을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저한테는 특별해요. 성견을 데려오는 걸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과거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그걸 과연 잘 케어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은데 보호소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친구들은 강아지보다 성견이 훨씬 많아요. 호흡을 맞춰 나갈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친구가 나로 인해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이 뭉클하고 그리고 막 퓨즈가 끊길 만큼 화가 나고 개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건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나 성견을 데려왔을 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견주로서 어떤 마음으로 개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성견이라는 이유가 가족을 만나는데 장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기다려봐. 꽉 찬 알림까지 설정해주세요. 흰둥이가 이제 영상 촬영이 끝날 때까지 얌전하게 있었으니까 저는 흰둥이한테 동결건조 간식을 보상으로 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됐어요. 됐어요. 맛있어요. 가지 마요.